대장님 먼저 치료를 해달라. 서로 이렇게 치료를, 그래서 저 보면서 상당히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솔직히 뭉클했습니다. 전투 중에 아군의 부상을 목격하는 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예. 해적에 대한 분노감이 좀 많이 커졌었는데, UDT 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싸납게 길러지는 그런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대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늑대를 늑대답게 키우는 건데, 결국에는 그 기질을 살려서 극복을 하는 게 대의에 맞았고, 대원들의 부상은 검은 검색 대원들의 전의를 더 뜨겁게 달았다. 작전에 대비한 훈련은 더 엄격해졌고 작전 성공을 다짐하는 대원들의 결의도 칼날 같았다. 그러나 해적들이 납치한 배에 타고 있던 3호 주호요의 상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얘네들도 불안한 거지. 처음에는 좋다고 납치해놨는데 배가 뭐 겨우 슬렁슬렁 가다만 이제는 정지까지 엔진 고장나 하면서 정지대가 있지. 군함은 뒤에 붙어가 있지. 그렇잖아요. 걔가 계속 이제 손말리는데 전날래 하더라고. 자기들 중간 모습. 상황을 쭉 들어보더만 그 사람이 그 선장이 이야기한 거야. 너희들이 선장한테 속았다. 뒤늦게 석선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난 해적들은 선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난폭해졌다. 그중 성격이 불같은 해적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석선장을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선원들은 해적의 총칼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해적들은 자신들을 공격에 빠뜨린 석선장에게 분노와 위협을 가했다. 결국 석선장은 정리됐다. 그 시간 작전 지휘부는 촉각을 다투는 인질 구출 작전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실제 작전 개시 시간에서도 모두 지혜를 모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전투를 개시할 적합한 시간은 언제냐? 군의관 의견이 새벽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그러면 새벽 시간대에 작전을 개시한다. 현지 시각 새벽 4시 46분. 동트기 직전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여명작전. 해적들에 대한 공격 시작을 링스가 해야 되는데, 링스의 주 임무는 우리 검문검색대 공격팀들이 안전하게 상호 조율회에 승선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해상작전 헬기가 이륙해 피랍 선박을 공격하면서 아덴만 여명작전에 발겨올랐다.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단정 3척에 나눠 탄 작전 대원들의 1차 목표는 해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배에 접근하는 것. 이제 작전의 승패는 대원들의 손에 달렸다. 일부 대원들의 헬멧에는 카메라가 부착됐다. 이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위성을 통해 지휘부와 전투함에 실시간 전송됐다. 저희들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달빛에 이렇게 의존해서 저희들 이륙을 해서 첫 번째 사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상작전 헬기는 하늘에서 해적들이 갑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 사격을 한다. 한편 바다 위 전투함에서는 특수대원들이 무사히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업무 사격을 한다. 그러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저희는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함정에 접근을 하는 상황이고, 해적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희에게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납치된 선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작전이 시작되니까 내보고 밖에 나가래. 나가서 사격을 중지를 시키래 내보고. 그 나가면 즉사잖아. 즉사가 아니라 뭐 완전 벌집돼 버리지. 뭐가 쏟아지는데 못 나간다. 그걸 막 떠밀어. 못 나간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밖에 있는 해적들은 2명이 이미 죽었고, 해적들 얘네들도 막 불안하지. 그러면서 막 총을 갖고 막 밀어내더라. 빨리 나가서 중지를 시키라 이거라. 나가면 뭐 그때는 아궁이가 저도 모르잖아. 나가면 죽는데 못 나간다 하더라. 그래 누워버렸다고.
인질들이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고려한 게 총알이 그 철판을 몇 미리까지 뚫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소변기의 어느 쪽 부분을 사격하고 그런 사격 구역을 다 정해놓고 위협 사격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인질이 있을 것 같은 예상 위치에는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작전에 투입된 20여 명의 검문 검색대 대원들에겐 가장 긴장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통신기도 쓰고 있고 또 그때 링스 헬기가 떠서 링스 헬기 로터 소리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실탄 장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원들 한 명 한 명 그 실탄 장전하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그에다 찰칵찰칵하면서 그런 게 다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대원들의 결이 꼭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실탄 장전하는 소리에서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란 해적들은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는 배 안에 몸을 숨겼다. marcha balizo markuu meesha yahay halkan baan joogay marka xabadu ay soo baato gudaha baan soo galnay markii maanay ay baaso naqatana gudaha sii galan. 해적들은 한치의 빈틈없이 날아드는 저격수의 총알 앞에서 손실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최영암 마스터에 이제 최영암 최상층의 꼭대기에서 이제 업무 사격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격이라는 게 집중 사격도 있지만 업무 사격이 이제 그런 분위기 이제 총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위 이제 배에 맞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온다는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 사격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죠. 일명 비비라고 하는 고속단정을 타고 납치된 선박의 후미로 간 공격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피랍 선박에 오르는 것이다. 실제 영상입니다. 특수단정이 상호 지원리어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일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이 사다리가 걸리는 부분과 그리고 또 사다리 높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측상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맞추고 들어갔던 사다리 길이가 조류나 아니면은 이제 배의 수와 상태에 따라서 높낮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사다리가 안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다리가 잘 맞아졌습니다. 그 사다리를 이제 한주주님이 생전에 이제 만드셨던 그 사다리가 아주 1m의 차이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갔던 것 되게 대단히 신기했고, 예. 검은 검색 때 동료이자 선배였던 한주호 준이. 천안함 수색 작업도 중 목숨을 잃은 1월 21일 생전에 만든 이 사다리는 영상. 작전 성공의 첫 단추였다. 일단 함정에 승선하면은 저희 대원들은 절대 다칠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가 저도 제일 긴장된 순간이었고 작전팀이 올라가야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해적과 총회부대 군인 집단이 붙었을 경우에 무조건 이제 군인 집단이 이기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반을 해야 된다고. 마치 자로 잰 것처럼 2011년 복잡한 사다리를 이용해 1월 1번 대원부터 배에 오르기 시작했다. 철저한 장비와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배에 오르는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완벽한 등반이었다. 작전에서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긴 것이다. 승선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순간 이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납치된 배 위에 올랐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설계도를 보고 수백 번도 넘게 도상 훈련을 했지만 도면과 실제 현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해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올라가자마자 해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총으로 제압을 했고 계속 경계 임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 등 쪽으로 동료들이 한두 명씩 붙는 게 느껴져서 대단히 이제 갑판상에서 마음이 좀 많이 놓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 영상 배에 오른 대원들은 2011년 배에서 가장 높은 곳 선교로 향한다. 선교를 장악해야만이 선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 당시 대원들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이 화면은
당시 대원들의 긴장감과 치밀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팀이 선발등본을 완료하고 기동할 때까지 군문 검색대 성미위원을 경계를 하고 있었고, 경계 중에 선미 쪽에서 해적이 식별돼서 바로 사격을 해서 시합을 했었고,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배 안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선장되고 일어났다. 때문에 선장을 죽이려고 제가 내 찾아내고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막 쏴버리대. 작전 중 돌발 상황은 불가피하다.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인지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막상 이제 승선하고 이제 작전을 할 때는 그렇게 겁난다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인질 구출.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납치된 선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대원들의 카이샷을 통해 작전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저항하는 해적들을 제압하는 현장까지 모두 생생하게 전달됐다. 오케이. 작전 중 8명의 해적은 사살됐다. 해외에 있던 해적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생포됐다. 일부 해적들은 생포했지만 문제는 인질로 잡힌 선원들의 상태였다. 최초로 본 인질이 석희균 선장님이셨습니다. 예. 인질을 처음에 보고 약간 좀 환희에 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불안감이 많이 엄습했습니다. 자국민이 먼 나라에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마음이 다급해졌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죠. 발견 당시 숙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이제 무전으로 부상자 발생이 이제 무전 연락이 왔죠. 그래서 근데 속으로 군의관 총회부대 심장이 막 벌렁 이제 과연 얼마나 다쳤을까 누가 다쳤을까 했는데 이제 상당히 부상을 입었다. 해적이 쏜 총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당시 한 대원이 가지고 있던 개인 응급장비로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뜻하지 않은 환자 발생으로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저희가 선교만 먼저 진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해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잔여 위협이 저희한테 남아있었습니다. 원래 절차대로 하면은 선교를 장악한 다음에 내부 수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해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색하고 필요하면 또 사살하고 생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박이 완전 장악되게 되는데 속선장님 상태를 보니까 좀 위중한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잔여 위협이 남아있었지만 선장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환자를 가장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헬기다. 그러나 사무쇼 요에서는 헬기 이송이 불가능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 호이스트를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가판 쪽에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해적 잔당들이 완전히 제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올리오 가판 쪽에서 임무를 하다가 그 잔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선장님은 배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초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이 구출한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동안 석선장은 고속단정에 태워 취경함으로 이송했다. 무엇보다 전문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